네, 뭐 제가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뭐 경영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뭐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뭐 저는 그 공공의료에서의 특수목적 병원으로서의 원자력의학원의 역할 혹은 뭐 그에 따른 이제 어떤 발전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올해 6월에 그 2025 2차 공공의료 그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핵심 키워드는 뭐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립 문제였고, 뭐 2차라고 하니까 이제 1차 때는 뭐 주로 이제 소유 중심에서 그러니까 그 기능 중심의 공공의료의 개념을 정립했다라고 하면 2차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그런 것 같아요.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그 공공의료가 제공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자녀적 그 취약지 취약 계층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일정한 지원에서 벗어나서 필수의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공의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으로 어쨌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공공의료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핵심적인 뭐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부 계획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나 이런 건 좀 별도의 논의 문제로 하더라도 일단 기본 방향은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비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2차 공공의료 기본 계획에서 많이 논의되지 못했던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수의료 제공에서의 공공의료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공의료의 골간적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 아니 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과 뭐 보건소 보건지소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이야기가 됐는데, 횡적으로 예를 들면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역할 정립과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거냐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논의가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향후에 그런 논의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의 기능과 역할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보건의료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약점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의료 골간,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간에 많이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대책을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일정하게 어쨌든 방향성은 설정이 됐는데,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의 연계협력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합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런 미흡한 국가 차원에서의 공공보건의료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제기됐던 것이 공공보건의료 그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좀 유의미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실제 이 법은 이제 3월에 발의가 됐고 통과가 돼서 지금 뭐 9월부터 이제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공공병원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가 대체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기부도 여기에 참여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한 과기부가 원자력의학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가를 찾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랄까요, 그 강팔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논의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률이 기왕이 정비된 만큼 이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예컨 그 연계협력 체계, 공공병원들끼리 간의 이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와 과기부 산하의 그 병원으로서의 그 원자력의학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는 작업들과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그런 이제 거버넌스에 그냥 뭐 무의미하게 작동되기보다는 의미 있게 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 특수공공병원으로서의 원자력병원은 국가 차원에서 방사선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곳과 특수재난의 대응을 강화하는 것에 저는 좀 기본적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역 완결적 이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해야 되는 기본적 역할도 있겠지만 그 과기부 산하로서의 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됐던 설립의 목적과 배경에는 보다 이제 좀 더 다른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특수 재난에 대한 대응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뭐 아까도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는데 방사선 의학을 통한 뭐 첨단 그 의학의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역량들을 구축하고 그것을 임상 중계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특수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이 가능한 과기부 산하의 유일한 정부 출연 기관인 만큼 그리고 그 이미 그 병원과 연구소 방비센터 그리고 최근에 국가 알아이 신약센터까지 이미 이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이런 기관인 만큼 그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공공성을 가장 강화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컨대 이제 뭐 원자력의학원이 가지는 고유한 자기 목적 사업들을 대단히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공공의료에서의 그 원자력의학원의 기능을 그 역할들을 가장 확대하는 방식일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뭐 몇 가지 뭐 제안상 혹은 이제 뭐 고민들을 담아서 좀 몇 가지를 뭐 그냥 뭐 이제 제시를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의 기능들을 좀 대폭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그리고 지금 해상오염 문제나 등등등 해서 사실은 이런 원자력 안전 문제와 이런 이제 일상적인 그 감시 감독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런 위기식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편에 속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현재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인력들을 보유한 채 그런 이제 뭐 그런 사고 예를 특수재난 상황들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들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비센터의 기능들을 대폭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한 인적 역량, 뭐 적정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필요하다라면 뭐 방비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별도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일상에서는 이제 그런 역량들을 그 병원에서의 임상 역량과 연계하는 임상 진료 역량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해 둠으로써 병원과 방비센터의 기능들을 각각 이제 효율성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의생명 중개 연구를 위한 뭐 원자력 병원의 발전 전략 수립 3.3 비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그간에 이제 경영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던 몇 가지 원자력 의원에서 혹은 과기부에서 수행했던 연구 보고서 혁신 전략 보고서 이런 것들 중에 저는 사실은 대단히 좀 유의미하게 좀 들여다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뭐 원자력의학원이 뭐 경제적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보고서가 많이 만들어졌다가 국가적 자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조화된 측면들이 3사 비전에 좀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대단히 좀 유의미하게 좀 들여다봤고 의학원 설립 목적에 부합한 발전 방안 마련이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방안과 좀 대비되는 긍정성이 크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좀 유의미하게 유심히 들여다봤던 지점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좀 봤던 지점들이 특수재난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방사선 안심검진센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3.3 전략으로 제시돼 있던 방사선 안심 검진센터는 현재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이제 이번에 올림픽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사례로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와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런 이제 방사선 안심 검진센터 이런 것들 기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사자 원전 주변 거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일반 검진과 특수 검진을 실시하는 것과 종양 표지자 검사나 뭐 의심 환자에 대한 뭐
의심자에 대한 암 확정 검사 실시라든가 장기 거주민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DB를 구축하고 추적 조사하고 코트 구축도 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된 종사자 및 주변의 건강 관리를 실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컨대 이제 방사선 안심검진센터의 그 기능으로 대단히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원주지 주민들에 대한 예를 들면 지원 사업들이 대체로 어떻게 돈들이 사용되고 있냐라고 보면 대체로 그 지역에 뭐 그 도로를 설치해 준다거나 뭐 체육관 지어 준다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검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주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거나 그들의 건강 관리들을 통해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해상오염 문제들과 관련되어져서 의심자들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이제 추적 관찰이나 이런 것들 검진들을 이렇게 좀 해나가고 그런 DB들을 장기간 오래 보유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자산으로 국가적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 들고요. 방사선 안전 관련 연구 기능도 좀 강화하자 이런 고민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동북 지역에 아까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요것과 관련되어져서는 몇 가지 좀 고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국 진료권 중에 서울 동북권의 의료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종합병원 이상의 포괄 2차 의료기관의 하위 20% 수준의 진료 역량이 꽤 갖춰진 병원이 한 4개 이상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그 의료 인프라는 상당히 좀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센터의 현황에서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료 센터 수가 대단히 좀 부족한 편에 속하고요. 또 심혈관과 뇌혈관에서도 각각 건강 수준이 권내 심혈관 사망비가 1.05로 대단히 열악한 편에 속하고 권내 뇌혈관 사망비도 1.04로 대단히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방사선 의학이 암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심내 쪽에서의 이제 활용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과정에서 이런 이제 심내 쪽의 분야와 관련되어져서는 일정하게 원자력 의학원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나 혹은 이제 심내혈관 특히 심내 같은 경우에는 치료 가능 사망률과 대단히 긴밀한 연계가 있는 지표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학원이 같이 관리하는 체계, 뭐 예를 들면 이런 체계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서울 동북권 진료권에서의 이제 지금 이제 필수료 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뭐 하나의 또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여기 나백주 선생님도 2013년도인가요? 원자력원 연구를 한 차례 하셨던 적도 있고 노조 차원에서 2015년도에도 한 차례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박사님과 같이 한번 연구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특수 재난에 대한 대응들 얘기를 하면서 재난 의료기관에 대한 재난 대응 의료기관들의 컴플렉스를 구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원전 사태에 대비하거나 뭐 해상오염 문제라든가 방사선 노출 위험에 대한 관리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원자력의학원과 뭐 최근에 라돈 침대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형 교통 재난이나 뭐 대형 사고 화재 사고와 같은 이제 뭐 중증 외상 응급센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 그리고 감염병 대응이나 생화학 예를 들면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국가적 재난 사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위한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이제 뭐 목적 병원들이 각각 이제 뭐 독립적으로 고립된 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컴플렉스를 구축해서 공동의 협력적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이런 대응들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유의미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이제 골간 체계는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통해서 일정하게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특수목적 병원들이 횡적 수준에서의 이제 어떤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주고 어떤 기능들을 각각에 부여해 나가면서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들이 최상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원자력의학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와 방비센터 그리고 병원의 기능들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좀 강화되고 그 규모도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좀 더 규모화되어지고 기능들이 좀 확대되어지면서 뭐 제안 주시고 있는 뭐
RI 신약의 문제를 뭐 임상 중기 연구 이런 것과 함께 재난 대응에서의 이제 기본적 역할들도 원자력의학원이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냥 뭐 간단한 얘기인데, 네네,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의과학자 양성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 정부가 사실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지역의사 제도와 의과학자 양성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의과학자 양성 문제는 시민사회가 반대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 차원에서의 의사 인력 필요 문제들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문제들이 좀 합리적이냐 뭐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병원장님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하니까 연구소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제 그 공공적 분야에서의 그 의과학자 양성 문제는 대단히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자력의학원 이런데 원자력의학원 같은 기능 그 병원들이 그 의학원이 의과학자 양성의 수련 기관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 마련해서 예를 들면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의과학자 양성이 그냥 민간의 그 산업화 영역에서의 이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뿐만 국한되지 머무르지 않고 공공적 영역에서의 그 의과학자 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역할들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요건 아까 이제 얘기 들으면서 간단하게 좀 떠올렸던 얘기고요.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저도 좀 부족한 얘기는 향후 이제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